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자, 우리 시장 다시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3,200선을 뚫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리기까지 0.7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시장이 힘을 내줬는데 이 수급의 연속성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실적들도 함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가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총 네 분 오늘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시그널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또 기록을 해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이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네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죠. 뭐 한국 시장도 종가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52주 신고가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상승 시도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강보합 정도권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시장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기관 쪽, 특히나 연기금 쪽은 계속적으로 수천억 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투신이나 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단기 성향이 좀 상당히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또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로 좀 더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오늘도 견조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투자 전략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의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았던 그런 부분들은 지수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부분들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상승 탄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뿐만 아니라 업종 대표주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른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어제는 뭐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조금 피로도가 좀 쌓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한 흐름들 사실 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릿대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또는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
기관 동반 매수가 나타났지만 기관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 물량이 많았던 만큼 이 차익 매물도 좀 체크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도 역시 지수의 흐름보다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이 종목들 업종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은 시간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상승을 좀 했었어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서 갈 거냐, 아니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입니다. 어느 정도 눌림목,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좀 주어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눌림목이 쉽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마 손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도 만약에 방송에서 권해드린다고 한다라면 눌림목을 좀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올해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거예요. 올해 성장 업종이라든가 또는 정부 정책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IT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뭐 내수 쪽, 화장품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되면 화학 쪽이라든가 건설, 철강 쪽일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화학주들을 좀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 성장 섹터이고 올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화학 업종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송원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이수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61선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눌렸을 때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쪽도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정부 정책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설주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SOC 쪽에 있어서의 사업 확대, 그리고 주택에 대한 보급의 확대, 물량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거예요. 뭐 GS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 오늘 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오늘 또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도 괜찮고 이슈적인 측면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당 자산 가치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 포인트, 좀 눌림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중견 건설사 중에서 말씀을 드린 게 대룡건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종목군들도 21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건설에 대한 수요, 자동차 판매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을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철강 쪽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덧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이 61선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저점 매수가 어디를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61선에 대한 지지 그 부분들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3번이 빠지고 난 이후에 61선에 있어서의 지지 라인대가 보이죠? 그러면 반등이라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를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또한 마찬가지로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현대제철도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잖아요.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뭐 1000포인트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하고 있죠. 뭐 1000포인트를 뭐 장중이지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증시 호황이죠. 거기에 따라서 증권업종까지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융 쪽에서 보게 되면 저는 뭐 탑픽으로 꼽는 부분들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9월 달에 있어서의 고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 보게 되면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내년도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1조대가 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증권주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그 지분에 대한 평가이익이 꽤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를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계속 몇 년째 1위야 하고 있죠.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21선에 있어서 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단기적으로 이중바닥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유한타증권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전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은 조금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닝 시즌이죠. 그러면 결국은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또는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IT는 소부장, 소재, 장비, 부품 이쪽은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정보 정책, 그린이드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보게 되면 콘텐츠 쪽이라든가 화장품 뭐 이런 기업들 업종군들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좀 많이 보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보였을 거예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 4분기 최고 실적이고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삼성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MLCC에 대한 호황기에 있다라는 부분들,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관심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LOT-베큐움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LOT-베큐움 같은 경우는 박스 권역에 있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에 있다가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LOT-베큐움과도 소재 국산화에 대한 수혜주죠. 과거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SK하이닉스에서는 납품을 하지 못했었어요. 외산 장비를 SK하이닉스는 썼었는데 그 SK하이닉스를 뚫었다라는 거, 그러면 대형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반도체 쪽, 랜드 쪽과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 좀 진행한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쪽까지도 증설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LOT-베큐움의 실적은 올해 아마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엔카, 뭐 중고차 시장,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고 반도체 장비 쪽을 구매를 해서 그걸 깔끔하게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공급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 기업이라든가 혹은 러셀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군들에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의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는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기업을 좀 보게 되면 급락이 좀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이러한 흐름들이 실적 발표 이후나 뭐 이런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든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 즉 미국 쪽에 있어서 대규모 증설을 할 것이다, 예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랜드 쪽에 있어서 시안 2공장에 추가 투자를 좀 진행하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의 발주도 좀 나왔을 겁니다. 수주 공시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원익 IPS가 뭐 대표적이죠. 비메모리, 메모리 쪽 다수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갈 길은 남아있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포지션 좋을 것 같고요. 테스라는 기업도 수주를 좀 받았을 겁니다. 이런 기업이라든가 YIK라는 기업도 수주를 좀 받았었어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외국계 기업, 삼성전자 이외의 기업들에게도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좀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 있어서 판매를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폴더블 쪽, 삼성 쪽에 있어서의 폴더블 판매 대수가 300만 대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1000만 대 이상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ICD라든가 퓨로틱스 이런 종목군들 올라가지도 못했던 종목군들이죠. 뭐 BH 같은 PCB 쪽도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쪽 같은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애플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애플론이라는 기업이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권역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넥슨GT입니다. 넥슨GT 같은 게임주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넥슨GT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6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시장이 지난 2주가량의 조정 장세를 끝내고 어제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과연 뚫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는 개인이 매수를 해주다가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 지수가 오르면서 개인들은 적절하게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쪽에서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의 물량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이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여기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4% 하락하면서 89,0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1.5% 빠지면서 133,0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0.1%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지사업본부가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 IPO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상장 주관사 결정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19%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SDI 어제 하루 잠깐 쉬어간 후에 오늘은 다시 0.2%가량 올려 세웁니다. 79만 2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의 오름세. 셀트리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1.87% 상승하면서 32만 7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17% 하락으로 3,20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드디어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0.43% 상승으로 1,003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HLB만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들 나란히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젠도 어제에 이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0.46% 오르면서 17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냅니다. 바이오 플랫폼 기술 인간 히알루론이다 아재의 추가 특허 출원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별 호재에 1.4% 오른 15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혼조 양상입니다. 펄어비스와 SK머티리얼즈만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잠시 조정을 거치면서 오늘 다시 강보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0.06% 빨간불이고요. CJENM 최근에 콘텐츠 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탄력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0.12% 소폭의 상승으로 17만 3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0.2% 오르면서 다시 5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 49,75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방향이 좀 갈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들 같이 전해주시죠. 자, 드디어 이제 코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어제에서도 미리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1,000포인트가 돌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제 그리고 오늘인 내일, 그래서 오늘 이래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0포인트 간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고 그 부분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걸로 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들이 지금처럼 오늘 보면은 대형주의 흐름들이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나쁘지도 않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삼성전기도 여전히 강하고 있고. 대형주 섹터에서는 일단 차별화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코스피는 여기에서 올라가도 좋고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급락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여기서 급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여기서 급락만 없어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TV가 엇갈릴 거예요. 어떤 종목은 정말 안 가고 어떤 종목은 되게 잘 가고 그럴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급등하는 쪽보다는 멈칫멈칫거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쪽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박스권 차별화장인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들은 이게 하루 이틀 움직일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좀 예외로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많이 올라갔던 애들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서 주춤거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상할 게 아니에요. 원래 과거부터 그랬고,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될 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서 많이 조정을 받고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반도체 장비 섹터들 중에서 OLED 테마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떨어질 것도 없고요. 좋을 얘기들만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4분기 이후에서 올해 1분기, 그 다음에 다음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반도체 섹터를 좀 꼽고 싶은데 어쨌든 그쪽 위주로 잘 보시면 지수가 뭐 여기서 박스권으로 간다. 지금 오늘 시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갈 애들은 가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해서 다소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가 살짝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겁을 먹지 않는 그런 매매와 투자 방법으로 잘 이 시장을 슬기롭게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종목들 한 4가지 정도를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추천적으로 드렸던 종목이어서 포스코 쪽의 종합 상사 종목인데, 자, 지금 현재 비즈니스들은 지금 땀상한가를 가 있죠. 철강주입니다. 자, 어쨌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의 드린 이후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제 종가까지 수익률은 7.9% 정도 수익을 내줬지만 최근에 저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서는 10% 넘게 대략 한 13, 15% 정도의 수익을 줬다가 밀린 부분들인데 차트가 바닥에 있다 올라갔어요.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이고 여전히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어 보여요. 이게 무슨 이제 포스코 앞에 이름 붙어 있죠. 포스코 그룹의 종합 상사. 종합 상사가 뭐냐면은 이제 그 특정의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종류의 상품을 종합해서 외국 무역 및 국내 유통을 대규모로 담당하는 거대 상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무슨 면방, 오일판 뭐 이런 것도 뭐 취급을 하고요. 자동차 부품도 취급을 하고 철강, 화학, 그다음에 그런 부품 소재, 지철, 플랜트, 곡물 뭐 이런 것들도 다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을 두고 무역과 생산과 판매와 유통, 자원 개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전방적으로 지금 전방 사업이 지금 살아난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상승한다라는 얘기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원 식량 사업을 통한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더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이유에서 아마 목표 가격 2만 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2만 원까지 목표 가격 살아 있으니까 가지고 잘 보셔도 괜찮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청자 드린 종목은요. 현대미포조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대미포조선. 자, 조선주죠. 조선주. 최근에 이제 벌크선 운임이 한 달 새 4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벌크선에 대한 이제 수요, 그러니까 운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벌크선 운임이라든지 아니면 해운업에 대한 그러니까 운임 비용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경기도 살살 살아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BDI 지수라고 그러는데 BDI 반등을 하고 수혜가 되면서 관련된 그러면 해운업들이 선박을 건조를 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선주들도 그러면은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미 그 얘기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의 기사를 보면 한국조선업이 3년 연속 세계 1위 그 수주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계속 좋은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들은 좋은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만 보면 좀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용들이라든지 뭐 BDI 지수 뭐 계속 뭐 상승해주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다라 그래요. BDI 지수가. 근데 그동안 이제 그 벌크선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해운업계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나왔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올라갔던 부분들의 기사는 계속 지금도 좋게는 나와주고는 있지만
박스권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점 지지가 깨지는지 지지가 되는지 좀 살펴봤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우상향을 다시 돌리는 흐름들이 좀 잡히면 그때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한 1, 2주 정도는 당분간 좀 전망의 위치로 나빠나가기보다는 조정받으면 좀 싸게 사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에서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이번 일단 관망의 의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주문 종목은요. 포스코 ICT입니다. 자,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는요. 지금 가장 최근의 이슈는 효성중공업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설립한 IT 서비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그런 거를 영위를 하는 업체인데 철강 사업 분야의 이제 그런 경쟁력을 위해서 IoT라든지 AI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그런 기반으로 이제 제철소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이제 추진하는 그래서 포스코 ICT가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슈도 괜찮은데 이슈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좋게는 보는데 오늘 시장이 그냥 주춤주춤하니까 올라서지를 못하죠. 또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아요. 좀 깊게 손절 잡으면 8,000원 정도로 잡으면 되겠지만 짧게 잡는 사람들은 8,700원 정도로 잡고 매매 패턴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점을 뚫거나 강하게 이거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게 떠있는 종목이고 여기 보면은 저항 라인이 여기 많이 산적해 있긴 하지만 이런 강한 종목들은 쉽게 부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나서 목표 가격 10,000원 정도로 보고 단타 단기 매매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캐리소프트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캐리소프트 일단은 그 교육주 쪽에 그러니까 어린이 방송국 그 캐리TV라고 있는데 그쪽을 이제 운영하는 키즈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사를 보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작년에는 계속 계약을 그러니까 연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을 예정대로 3월달로 하고 4월로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5,5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두고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이니까 단기적인 단타 매매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불리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만약 이걸 공략한다라면 짧게 끊어주시는 방법으로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통화 음질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양시장 방향 일단 엇갈린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7%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46%까지 지금 상승폭 조금씩 확대해 가는 중입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양시장이 좀 방향이 엇갈린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2월에 도전 종목이었던 KF가 지금 12%, 13%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꾸준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AS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KF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락 계속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비 하실 필요 없이 흐름을 보시고 천천히 끌어가시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올라가는 중간중간 뿜틀뿜틀 뿜어줄 때도 안 뿜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은 제가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 방향에서 이제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답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물량이 오히려 좀 빠져나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집이 더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전고점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의 13%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더 끌고 가보시고 멀리 보시고 좀 끌어가신다면 그 이상의 값진 보람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끌어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왔고, 업황 개선이나 이제 4차 산업, 산업군들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반도체가 계속으로 좀 쓰여지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지금 좀 쉬어가는 단계에서 일단 코스닥 종목도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더 잘 가거든요. SFA 관련해서는 뭐 기업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고 수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별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매물이 조금은 출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끌어갈 때 공격적으로 좀 끌어가 보시면 뭐 전고점 자리 정도는 충분히 돌파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면서 끌어가시고, 뭐 그렇다고 지금 신규 접근도 그렇게 많이 떠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항상 이제 저점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항상 고점 매도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종목을 놓치셨다면 일단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일단 뭐 고점 자리 너무 많이 지금 떠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뭐 매물 구간에 어느 정도 좀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바닥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좀 체크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승 추세에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지금 6,200원, 6,500원 저 구간이 이제 매물대예요. 저 구간에서는 조금 주의하시고 저자를 좀 잘 지켜준다면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은 계속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인 전략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천천히 끌어가시면 뭐 저런 등락과 상관없이 끌어가시는 전략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일단은 뭐 의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권부터 천천히 좀 잘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사실 이 종목 자체는 뭐 급등락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천천히 차분하게 중기적으로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신데, 일단 지금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차트도 지금 계속 좀 안정적으로 매집도 잘 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36,000원, 35,500원 구간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로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딱 부딪히고 오늘 좀 차익 시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상승세 지금 일반적으로 좀 눌려갔다가 좀 쉬어가고 다시 이제 자리를 모아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오늘 자리는 사실상 그렇게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접근이나 아니면 대응을 좀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보시고, 이 자리에서 뭐 어제 35,500원을 갔었는데 지금 34,000원이니까 굉장히 싸네 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눌림이 어느 정도 하락이 안정이 되면 그 자리에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눌린다면 이제 21선 33,000원짜리까지 한번 눌렸다 갈 것인데, 일단 기존의 주식은 사실 이제 패턴의 반복이거든요. 이런 자리 한번 보신다면 상승 후에 눌렸다가 이제 안정을 찾고 돌아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저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천천히 좀 모아 가신다면 뭐 전고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매물 구간 정도는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잘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도 양호하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서 잘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전기차나 그런 종목들,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 방향에서 계속으로 말씀을 드렸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그가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유플러스입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860원 구간, 지금 저 자리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이게 3거래일 동안 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하단을 꺾여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지금 자리 860원 자리부터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제가 800원까지 좀 열어드리고 860원 지금 자리부터 800원까지 조금 넓게 잡아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원 구간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저 구간 이상은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에서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 참가를 해보시고 작전 타임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수소차 관련해서 대유 플러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수소차 관련한 대유 플러스였습니다. 자,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다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은 지금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8%까지 지금 하락을 조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0.26%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은 의약 업종들이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위원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1월 10일 도전 종목이었던 드리머스 컴퍼니 또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있었죠. 아마 지금 한 3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 40대 중반이신 분들 아마 MP3 플레이어로서의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이제 SK텔레콤 쪽, SK그룹 쪽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여서 사업용 인터넷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의 사업도 좀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4차 산업으로서의 수혜가 될 수 있는 테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 사업을 좀 하면서 음악을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상당히 음반 쪽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황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 도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 드리머스 컴퍼니를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음반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를 좀 공급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 빅히트의 음원도 좀 유통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테마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테슬라 코리아가 스팀맵을 탑재하겠다라는 계약이 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하고도 연관이 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주가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미미하게 주가가 좀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이제 12월 11일이었죠. 이때 이제 강하게 한번 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저점을 살짝 조금씩 돌아가서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좀 잡고 서서히 돌아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슈가 크게 터진다 하면은 아마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5,360원에 다시 한번 들어온다 하면은 없으신 분들은 그때 매매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설정했던 거랑 변동은 없습니다. 2월 20일에 만들어졌던 8,400원을 좀 돌파하는 8,500원까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도 5,090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서 오늘 그 누리텔레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하나 나왔었죠. 바로 이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서 누진대라든가 개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플랫폼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 이전에 다른 전력 피크를 좀 완화를 한다거나 누진제를 대한 불만을 좀 완화를 하고 개시별 요금제 선택하면서 가구별로 시간대별로의 요금 격차에 따른 요금이라든가 또 15분 단위의 실시간
전력에 대해서 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시간으로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도 또 미래의 성장으로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이제 패턴을 좀 보면은 꾸준하게 저점을 좀 만드는데 크게 뭐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시세가 나오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두 번째 상승이 나왔던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세에 대해서 위로 올리면서 조금씩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월봉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월봉에서의 그 팩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점 이런 구간이죠.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3,600원, 3,50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 항상 맞고 지금 올라온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맞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월봉의 좀 추세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매수 타임을 오늘 지금 음봉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한번 9,230원인데 충분히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짧게 잡아서 한 9,000원 정도 좀 가져오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지금 10,000원까지 9분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이었던 한 12,000원에서 11,700원에서 12,000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목표가를 좀 잡아보고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갈 종목은 T-로보틱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한 진공 로봇인데 이 진공 로봇이 뭐냐? 이 반도체 와이퍼라든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송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 로봇이 되겠고 이거 외에도 재활 의료 쪽 관련해서의 로봇도 개발을 하고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학 쪽으로도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2,170원짜리가 지금 시세가 9,9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지금 몇 배가 지금 올라오고 몇 배가 올라왔던 종목이 되겠는데 근데 어제 이 만들어졌던 이 꼬리가 조금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꼬리가 길기 때문에 오늘 뭐 강한 양봉이 나와서 어제 그 꼬리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뭐 시장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매형지만 가고 있지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약세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 매도 물량이 좀 매물이 조금 압박이 좀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는 좀 금지를 좀 하시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이라든가 내일 정도에 이 꼬리를 흡수하는 강한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보유하시는 분들도 그날로 해서 차츰차츰 매도하는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회 종목식에 나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도전 종목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CQ부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주가 좀 되겠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전자섬유 인증 기반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또 개발하는 가 되다 보니까, CQ OS라는 걸 개발을 통해가지고 국내 보안 운영 체제 시장 점유 1위를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생체 수기 세명 관련된 부분에서 특허를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반도체 위주로 해서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를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인공지능 각각 그것도 이제 뭐 핀테크라든가 많은 쪽에서의 이런 보안 쪽이 상당히 좀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보안 쪽이 좀 취약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캠이 뭐 해킹으로 해서 뭐 작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보안 쪽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씩 뭐 어디에서 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정부에서도 뭐 지원 정책이 나온다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최근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한 보안 솔루션들이 매출액이 한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가 확실하게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택근무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의 좀 기술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 OS를 통해서 커널 앱이 암호화 기술을 통해가지고 독창적인 블록체인 보안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최근에 이제 잠깐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들, 가상화폐 가격들이 조금 추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미국 쪽에서의 젤런 장관이 규제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쉽게 말해서 주가 이제 그 분석을 좀 봤을 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한가가 좀 나왔었죠.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적격 침사에서 부적합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악재를 다 해결하고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바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온다 하면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매수가는 1625원 잡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 5월 26일에 했던 것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2,500원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15원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회 오늘의 도전 종목 C큐브였습니다. 매수가 1,625원, 목표가 2,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전의 오픈맨에서 정재훈 전문위원이 오늘 관심주로 또 이 서플러스 글로벌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장에서 지금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BNG 스틸이 LG 하우시스의 이 자동차 소재 사업부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소식에 현재 BNG 스틸 그리고 우선주까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개장 때 1000포인트를 넘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확인을 해볼 텐데요. LG 이노텍과 금호석유 관심주였죠. 이 종목들 지금 5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AS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이 오늘 아침 출발 자체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상을 안착을 하는 듯 했는데요. 다시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시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 종목들이 한 2배 정도 양 지수 모두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크게 사실 문제만 없다면 좀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싶었는데, 좀 밀리는 흐름이라 시총 상위지수도 좀 깨지는 흐름이라서 오후장까지 잘 지켜보시고 천천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보자면, 우선 제가 말씀 주셨던 대로 LG 이노텍을 이게 언제 했냐면 11월 19일 날 추천을 했더라고요. 19일 날 추천을 드렸고, 꾸준하게 조정 거치면서 상승 반복하면서 잘 가는 와중에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폭의 좀 실적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LG노텍과 마찬가지로 또 현대 빈티지 관련해서 또 LG 하우시스 마찬가지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된 이슈로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또 큰 폭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이 종목을 현재 가격대에 따라가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충분하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대형주 가운데 잘 고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LG 하우시스는 여기서 말씀은 죄송하지 안 드렸지만, 이 흐름들,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대형주 가운데서 항상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있죠. 두산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로 시선 쏠림이 나오면 또 무섭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는 LG 하우스가 굉장히 좀 핫하지 않았나, 이슈가 커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나쁘지 않은 모습에서 LG 이노텍, LG 관련주, 오늘 대형주 중에서 좋은 흐름 잘 타고 있는 종목으로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유자분들은 잘 가져가시고요. 신규 접근은 안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금호석유인데 추천한 지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12월 24일 날 추천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오루 딱 추천드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제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제 종목인데, 금호석유도 추천을 정말 잘 드렸고 수익도 어느새 한 50% 가까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역시나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금호석유를 추천을 드린 것은 경기 민감주들의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악재 포인트가 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IS 동서라는 회사에서 1,000억 원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이슈들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은 사실 좀 힘들지만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뭐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우선은 관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급등할 때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항상 추천 드릴 때 보면은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추천 많이 드려요. 대형주들 다 이 바닥에 있을 때 추천 드리고 안 가다가 나중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 LG 전자도 그랬었고요. 뭐 LG 뭐 화학도 그랬었고, L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월 19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당장에 움직임이 없어요. 네.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움직임이 없다고요. 움직임이 없다가 이게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생각이 드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계속 외치고 있죠. 두산 인프라 코어나 두산 중공업이나 잘 바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만 나중 되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앱클론이라는 바이오 회사예요. 항체 신약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관련된 바이오 기업인데, 사실 이 종목 굉장히 조금 어려운 종목입니다. 뭐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좀 차후 긍정적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상승을 주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을 대응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최소 1년입니다. 네, 최소 1년. 단기 포인트로 바이오 이슈를 통해서 매수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려면은 꼭 체크하셔야 될 게 급등이 나왔을 때 여차하면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간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쳐다보시기 힘드시다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보셔야 된다고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삼주전자입니다. 어제 급등했어요.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그렇게 깨지진 않고 있어요. 살짝 그냥 조정 수준인데, 삼성 SDI 향 2차전지 관련 장비 납품 소식이 좀 있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주로서 조금 주가가 많이 가는 게 아니야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가격 보시면 17,000원, 16,000원, 15,000원 정도가 전 고점 포인트들에 좀 맞아 떨어지는 자리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심리적인 저항선이지만 이 자리를 또 뚫고 갈 경우 강하게 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현재 구간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후 최소 다음 주에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다시 좀 플러스권 1000포인트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오늘 잘 지켜보시고, 좀 지루한 시장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으니 어제처럼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관심주들에 대한 AS와 함께 또 앞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에 대한 관심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시장 지금 방향성은 계속 엇갈린 채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다시 1000포인트 선에 안착을 하면서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웹의 시그널 전문위원들의 관심 종목들 좀 시장이 잘 갈 때는 더 잘 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